윤석열이라는 이 물건, 이게 상품이지요. 그쪽에서는. 이 대선 전국에서는 상품입니다. 이재명도 상품이고 국민이 둘 중에 어느 상품을 고를 것이냐 이건데, 윤석열은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검찰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 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텔레비전이나 뭐 뉴스 보면 나라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대장동 얘기 아니면은 뭐 귀신 신나락 가면 얘기, 뭐 무당 얘기, 손바닥에 왕자가 냈네, 홍준표가 빨간 바스를 입었네, 맨 이런 소리로 날마다 그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토론입니까?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오늘 다시 한번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폭발력이 큰 사건을 갖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장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경에 하달했습니다. 명령이죠. 명령,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검경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사건을 단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이걸 오래 끌고 또 뭉개다는 다시 옛날의 검경으로 취급받고 국민들의 저항을 심하게 받을 겁니다. 특히 대선 전국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지사직을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로서 길을 걷느냐, 이제 이건 선택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택인데, 당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마타도가 들어올 것 같으니 당에서 방어를 해줄 테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 후보로서 뭘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 좀 고민하시다. 그렇게는 못한다. 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일을 당신이 임기 중일 때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잘한다고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 묘하게 뒤틀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감장에서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개수작들 떠는 거, 그 말같이 떠는 소리를 갖고 자꾸 도배가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 있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국감이 끝난 후로 지사직 사퇴를 미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 자체를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당 총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업무가 대선 후보 위주로 돌아가고 대선 캠프가 되는 거죠. 당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배치부터 경호 인력까지 모두 일테면 민주당 총재나 마찬가지죠. 민주당을 이제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돌아오는 선거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당은 보조 역할을 하죠. 이제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국감을 받으시겠다니까 아마 잘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지금 되지도 않은 소리로 이재명을 난타를 할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이놈들이 대통령한테 자꾸 욕을 했죠. 특검을 수용하라 뭐라.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 답변을 해줬죠. 그것은 특검을 하건 뭘 하건 그 일은 국회 권한이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늦었다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잘했는데 늦었다, 빨리 안 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중이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되지요. 그놈들이 다 알면서도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놈들은. 만약에 미리 개입했으면 또 대선에 개입했다고, 누구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해명하는 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굉장한 뭐 포탄을 갖고 지금 막 난사하려고 하고 있겠지만은 이재명 못 이깁니다. 그놈들은 논리적으로 무장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재명을 대장동 사건으로 몰아갈 겁니다. 왜냐면 이슈가 없어요. 이재명한테 그거 하나 잘 걸다. 이것도 기획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이가 어쩌면 저 후보가 될 공산이 높다, 저놈 잡을 카드를 마련했을 겁니다. 뭐 이낙연이 됐을 경우도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을 거고, 추미애가 혹시 돼도 만들어 놨을 거고, 그런데 거의 이재명한테 포커스가 맞춰졌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재명을 뒤져봤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를 국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친문 뭐
뭐 친노 해가지고 어느 세력권 안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혼자 했던 사람이라서 털어낼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문제 말이에요. 이거 저놈들이 지금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너 이거 갖고 너 이거 갖고 나 이거 갖겠다 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단지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에 대한 그 수결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는 거기다 이재명을 껴줬었겠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소리로 이 마타도어죠. 이제 전략은 이것도 선거 전략입니다.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한 군데만 때리고 한 놈만 패고 그게 원래 선거 이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이놈은 뭘로 공략할까 하다가 이거 대장동 이거 끝이 없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 반복드리는데 이것으로 해서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돼도 임기 끝나고 끝까지 이 대장동 사건을 갈 겁니다.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 부산에서 옛날에 뭐 금덩어리가 뭐 몇백 종가 몇십 종가 뭐 어느 집에 나왔다고 그 개소리 한 적 있죠. 지금도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황당한 일을. 그러니까 이재명 이 경우는 현상이 있던 일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금괴가 뭐 그 몇 종가 몇십 종가 그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아무거나 막 들이뱉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대장동이라는 현상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부당한 이익을 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그 중심에 이재명을 끼워 넣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재명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을 거기다 뭐하게 끼워주겠어요. 지들 돈에다. 인허가만 해라. 그래갖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는 식이죠. 꼭 검찰이 고발만 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이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또 그겁니다. 검찰 놈들 요번에 그거 드러난 거 봐요. 고발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이거죠. 이 일이 성남시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쟤한테 허가만 맡아라.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다 검사놈들이잖아요 거기. 이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기 사퇴를 해도 마땅하나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그걸 거부하고 용감하게 국감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직접 자기가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참 일본 놈들 이거 웃기는 놈들입니다. 이 18살 새끼들이 하여튼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선출된 걸 보도하면서 반일 대일 강경파 이재명이 됐다고 이러고 보도를 합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거라는 식으로 그놈들은 이제 전망을 하고 그런 보도를 했대요. 내가 그거 보고 이 미친놈들이 아니 그렇다면은 이 미친놈들이 그렇게 보도했다면은 제대로 뽑은 겁니다. 일본 놈들이 잘 뽑았다고 그러면 그놈은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잘못 뽑았다고 하잖아요. 아 씨야 큰일 났다. 저거 독립투사 만주벌판에 말 타고 뛰던 독립투사나 똑같은 사람이 저거 당선됐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국격이나 뭐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좀 더 일본이 나을 수는 있으나 이런 국민적 사기나 국제적인 위상이 훨씬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유사 이래로 가장 높은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때 확실한 지도자가 나와서 밟아버려야죠. 이제 확실한 도장을 찍어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 상대가 아니다. 이제 무시 전략. 이 새끼들이 이번에 그 수상이 당선된 놈이 우리나라에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뭐 됐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빼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진이랍니다. 이진. 그걸 일진들한테 미리 하고 족같은 새끼들. 그 전화 와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바빠요? 나중에 거세요 하고 전화 잘못 걸었네요. 모시모시 전화 잘못 끊는다 그러고 끊어버려야 돼요. 누구세요? 보이스피싱입니까? 끊으세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대통령까지도 승인하고 이런 판에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서른이 이 친구는 이게 약간 뭔가 이상한 놈 같아요. 왜냐면 제정신 같으면은 이쯤하고 내가 돌아갈 길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려요. 이제 그만하겠다는 건지 뭐지 이게 무슨 말로 이걸 변명할지 그것도 참 흥미있습니다. 이게
제보자가 3명이 더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큰 걸 터뜨릴 대장동에 그때가 곧 온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참 웃기는 놈이에요. 아니 왜 그때가 어딨어요? 지금 경기가 끝나버렸는데 지금 밝히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두고 이제 그 3가지 갖고 당 내에서 씹어대려고 그런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있다. 3가지 있다 이지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요 국민들이 용서를 않고 이놈은 퇴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건 스스로 지가 그만 은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당 원로들 하고 또 뭐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오찬을 하겠다고 점심에 모두 모여서 뭐 이제 이걸 승복시키고 어쩌고 이제 다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재명 지사 참여하고 이낙연 지사는 거기서 마지 못해서 이제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 정도 액션을 취했으면 됐고 이제 등 떠밀려서 뭐 수락한다 이런 어떤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그러니까 만들어준 거죠. 당 내에서. 이걸 계속해서 거기다 바깥에 놔두면은 그것도 표잖아요. 한 몇십 표도 표인데 정권 교체 저놈들은 지금 막 정권 교체하겠다고 눈에 불 켜고 달려들고 있는데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쩌면은 이제 이낙연 씨를 달래가지고 이참에 이거 좀 화합하는 차원에서 선대위원장도 맡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등 떠밀려 갖고 씨발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면 뭐 구국의 결단으로 뭐 민주당은 선당 후사 이 똑같은 말 잘하잖아요. 그 새끼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이재명 지사를 돕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스르륵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에 그 나를 지지해준 모든 당원과 캠프에 함께해준 동지들 내가 좀 못나서 많이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셨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그 열정을 높이 취하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식이겠죠. 좀 내가 이거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근데 그걸 지금 저 서른이 이놈이 지금 떠들어대는 것은 지금 저 이재명 지사를 흠집 내갖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바예요. 그 국민의힘은 대선 캠프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민주당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소리 좀 그만하고 공개할 거 있으면 얼렁얼렁 확 까버리면 돼요. 이 새끼가 그러지도 않고 저지랄을 하네요. 약 올리려고. 근데 요번에 참 그건 그만큼 하고 화천대유 사건에 윤석열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게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 시작이 종잣돈 1조 원대 종잣돈을 만들어낸 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더구만요. 이게 지금 저 수사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서 나왔는데 이 당시에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부산 어느 지검 어디 부장검사론가 뭐가 있을 때 이걸 수사를 덮어버렸답니다. 나왔는데 1조 원대 돈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그때 주도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로 지금 거기서부터 그 돈이 여기로 흘러 들어왔다고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대장동 땅 돈으로 그 돈이 부산 저축은행 1조 원이. 그래서 지금 뭐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적하다 보면 윤석열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래도 그 권성동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저 장제원이에서 아들 때문에 그건 뭐 국회의원 뭐 사퇴하라고 뭐 어쩌고 지금 뭐 서명 들어가고 난립니다. 권성동이 이놈은 뜬금없는 놈이에요. 약간 이상한 놈들만 있어 거기는. 이재명이 여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국민적 불행이랍니다. 지들 불행이지 왜 국민이 불행합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불행하지요. 그리고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택도 없는 여론조사를 막 난사를 합니다. 지금 극우 유튜버나 혹은 보수 언론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 소리를 뭐 이리부터도 지고 저리부터도 지고 이재명이 다 지더라고요. 대선 후보가 되고 난 후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놈들 조사는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이준석이 이놈들은요 이재명이 제일 만만하다고 했어요. 항상. 이재명이 되면은 제일 만만하다. 오죽하면은 박용진이가 제일 두렵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지요. 이재명이가 제일 만만하다고 해놓고서는 이재명이가 되니까 막 그냥 난립니다. 이거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난리예요. 아주 미친놈들이 미쳐서 날뜁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카드가 그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친문, 친노 뭐 민주당 여기에 빚이 없고 줄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민주당원이지요. 나도 민주당원입니다. 평당원이지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단지 경기도지사가 당선됐죠.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었는데 후보가 되기까지는 약점일 수가 있어요. 안 밀어주니까. 이제 후보가 되고 나면 민주당에 빚이 없는 후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격 자체가 민주당을 싸잡아서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타깃이 이재명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뭘로 잡냐 하니까 드러난 게 대장동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보면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만 쫓아가면 된다. 이건 내가 수사해도 금방 할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이나 이게 공수처가 이것 왜 이렇게 질질질질 끄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손준성이나 김웅이나 윤석열 라인이 고발 사주한 사건은 안 했다고 기억이 안 한다고 버티니까 이건 막 증거를 찾아내느라고 엄청 힘들겠지만 이 대장동 사건은 현금이 5천억이 움직입니다. 돈만 이렇게 쫓아다니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수사를 이렇게 오래 합니다. 지금 벌써 다 알아냈을 거예요. 알아내갖고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검찰에서 윤석열이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줘야 되잖아. 저 우리 식구잖아. 그리고 검찰은 검찰을 기소를 안 합니다. 하더라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명백히 드러난 김학인이 뭐니 다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곽상도 아들은 50억을 먹고 박영수 특검은 100억을 제 친척을 통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새끼 누구야? 누구야 그 이재명 캠프의 아이씨 생각도 안 난다. 아무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이놈이 지금 드러난 게 3억을 그러니까 8억을 그러니까 8억이 건네갔는데 4억은 수표고 3억이 그놈한테 건네졌다고 이래요.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을 수표로 줬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놈이 김만수인가 만배인가 천배인가 이놈이 검찰에 들어가서 아니라고 자기 사무실 경비로 썼다고 그래요. 그 돈 350억인가 400억을.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놈이 8억을 가졌든 3억을 가졌든 이놈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유동규? 근데 100억 받고 50억 받은 놈들은 구속이 안 돼요. 돈이 갔잖아요 분명히. 근데도 냅둡니다. 밖에다 조사한다고 한번 들어왔다 나가라고 그러고 포르쉐 타고 아들놈 왔다 갑니다. 그놈이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8억인가 그거예요. 그 돈도 큰 돈이지만은 그중에 4억은 수표로 받았다니까 그건 바로 추적하면 되는 거고 그 돈이 많아요. 50억 100억이 많아요. 근데 돈 많이 받은 놈들은 밖에 멀쩡히 있습니다. 이게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놈들이 명백하게 받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왜 그건 밖에다 놔둡니까? 내가 유동규 편들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사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래 놓고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이재명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누구 편들려고 한 건 아니죠. 이걸 질질질질 끌고 대선 때까지 끌고 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랑 윤석열이 붙어갖고 어떤 놈이 하나 올라올 텐데 저는 윤석열이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놈이 탈락하리라고 계속 예상을 했는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다. 전과 자금 먹은 상관없다. 문재인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 그놈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을 지지하는 영남 세력이죠. 영남. 제가 지역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영남 지역 유권자들이 같은 영남 사람인데도 문재인 영남이잖아요. 그런데도 저거만 이길 놈은 누구라도 도둑놈 강도라도 상관없다. 박근혜를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앞선에 뒷선이 그런다는데 결국 최종 후보가 윤석열이 될 텐데 이거 되면요 우리가 51대 49 싸움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자가 빠네요. 그러면 이전에 그 정당 지지율이 있어요. 민주당 세력하고 국민의힘 세력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도라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기는 놈이 내 편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놈 편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에서 여론이나 뭐가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그리 몰려가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에서 우리가 51대 49가 이번에는 진짜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누가 한 명이 완사이드하게 끌고 가질 못할 것 같아요. 이낙연이 만약에 됐더라면 이건 이제 윤석열한테 완패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내놓을 카드가 너무 많아요. 이재명은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 물건, 이게 상품이지요. 그쪽에서는 이 대선 전국에서는 상품입니다. 이재명도 상품이고 국민이 둘 중에 어느 상품을 고를 것이냐 이건데, 윤석열은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검찰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 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텔레비전이나 뭐 뉴스 보면 나라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대장동 얘기 아니면은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 뭐 무당 얘기, 손바닥에 왕자가 냈네, 홍준표가 빨간 바스를 입었네, 맨 이런 소리로 날마다 그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토론입니까? 대통령 후보가 돼서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것도 어쩌다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지요. 시종일관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무당, 뭔 땡중, 뭔 도사, 주로 윤석열이 얘기지요. 근데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나라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동네 초등학생들 싸우듯이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국가 비전이 있습니까? 그놈들이? 왜 그 사람들이 이 판에서 지금 나라를 경영하는 파트너로 등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겠다라든가 뭐 하겠다고 했다는 소리가, 윤석열이는 그냥 뭐 이 일을 갖다가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 120시간을 시켜버리고 말하는 것마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제 아예 그 정책 발표를 안 합니다. 그냥 대장동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됩니다. 대장동 이게 이제 그쪽에 주 메뉴가 돼서 이제 선거 때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건 국민들한테는 보여줄 게 없어요, 이놈들이. 그럼 이재명은 이제 정책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 이제 언론 개혁부터 검찰 개혁을 이제 이재명이 마무리 시켜버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언론은 이거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 가만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 마피아들, 그 다음에 토건 마피아들, 이거 전체가 완전히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요. 얘들은 이재명이 되면 우리는 이민 가야 된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국가에 단군 이후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인품 이런 건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인품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렇다고 저는 하질 않아요. 근데 그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분에 대한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미 그 확증 편향, 그러니까 호도돼 있어요. 자기는 무슨 쪽에서 소용없다, 쟤는 안 돼, 쟤는 나쁜 놈, 그냥 듣도 보도 못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쯤에서 아주경제의 장용진 그 국장인가 뭐 패널로 많이 나오다가 요새 지금 저 유튜브로 돌았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시원한 글을 하나 올려놨길래 제가 한번 긁어봤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쌍욕하는 이재명이 싫다고요?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소문에 얽히는 이재명을 못 믿겠다고요? 그럼 가세요. 그런 욕 안 하는 사람 찍으시오. 굉장하지. 그런 소문 없는 사람 골라 찍으세요. 있을라나 몰라 그런 사람이. 근데 씨발 욕 나오네 그래놨네. 솔직히 말씀하시죠. 이재명이 우습죠. 가짠죠. 대통령 감으로 안 보이죠. 노무현까지는 어찌어찌해서 봐주겠는데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되겠죠. 저 따위한테 대통령 후보를 넘겨주다니 저 따위가 이길 수 있겠나 싶겠죠. 이재명 같은 양아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이제 장용진 기자 자기 워딩인데 저랑 똑같은 생각이라서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당신같이 점잠 빼는 선비들이 개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 같은 시정잡배, 나 같은 양아치하고 더 이상 우리가 양아치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쌍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너같이 고상한 사람하고 사세요. 진보진영? 언제 진보진영이 점잖은 선비들이 사는 동네였나요? 배운 것 없는 노동자, 땅만 파는 농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민들도 사람처럼 사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진보진영이었습니다. 점잠 빼면서 욕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욕도 못하고 삽니까? 할 게 없어서 그거밖에 못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힘이 없고
돈 없고 백 없으니까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욕하는 걸로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욕쟁이라고 그 이재명이 욕한 거는 우리가 더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이재명이었다면 그거 죽여버렸다고 패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정도 욕만 하고 만 것도 천만다행이지요. 참 나는 궁금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형수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쩔래나? 지금 그 뭐 의절하고 사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청와대로 가족들 부를 때 그 형수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또 나는 가족과 화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도 모시고 조카들도 다 원래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되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어쩔지 모르겠어. 나 진짜 그거 싫어요. 진짜 그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나는 형수님 보기 싫습니다. 원래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지요? 형수도 나 싫어하지요. 나 그렇게 쌍욕하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욕하고 정치적으로는 제가 뭐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은 마음속에서는 사과가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나 같으면 그래 버릴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아이 그게 가끔 궁금해요.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형수나 그 조카들은 어떤 형태로 있나. 근데 어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예 두문불출이고 왜냐면 저쪽 진영에 뭔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려 있나 봐요. 그래도 싸지요. 어쨌거나 형수는 뭐라고 한마디 했던데 뭐. 요새? 언제 뭐라고 그랬어? 그 유모하고 아주 친한 사이라고. 아니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하 직원이고 그걸 말해서 알고 안 해서 알아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킬 정도면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건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부하 직원으로 그 사람을 쓸 때는 그게 실수였든 어쨌건 그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면 호롤단신으로 선거를 치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이 없어요. 당에서 사람이 지원돼 가지고 선거를 치렀더라면은 그 당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 갔을 겁니다. 근데 혼자 치러대니까 사방에서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는 뭐 할 게 뭐예요? 자기 당선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 검증을 합니까? 일일이 그 시스템 자체가 당이 협조해서 당이 도와서 당에서 사람을 붙여갖고 선거를 치렀다면은 이 일도 안 생겨서 이 씨발놈은 민주당이 지금 공짜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이게 말이에요. 이 시작 자체가 민주당이 만든 일이에요. 선거 때 사람을 안 붙이고 너 혼자 당선되려면 되고 말란 말하고 성남은 버린대야 버린대. 이대협의가 하고 있던 데예요. 성남은 원래 그놈들 거였어요. 그래갖고는 이재명이가 딸라당 당선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그 선거 캠프에서 그러고 이재명한테 뭔 쓸만한 놈들이 붙었겠어요. 솔직히 이게 유력한 사람한테 붙지. 그러면 이재명한테 떨어졌던 놈 그당 한나라당이야 새누리당이야 그 당 후보한테 뭐 좀 있다는 놈은 다 붙었을 겁니다 아마 성남시장 때. 근데 이재명이가 당선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발벗고 뛰고 덮은 놈 중에 유동규도 있었던 거죠. 걔가 좀 성과를 냈나 보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그 당시 그놈이 뭐 한나라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일도 또 그런 일을 했다니까 지켜준 거지요. 그런데 그걸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 책임이다. 내가 임명한 내 부하 직원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를 하고 지금도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놈 때문에 뭐 물러나라는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뭐 대꾸도 해드렸죠. 아마 오늘 또 그럴 겁니다. 국정감사에 나오면 이거 국힘당에서 계속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유동규랑 뭔 관계냐. 그러니까 아니 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시장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키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뻔한 일입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나는 아무도 친한 욕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도시개발 사장 시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럼 미친놈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한 PD?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친한 게 맞습니다. 그 형수가 친하다고 했으면 그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장용진 기자 이거 읽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그 뒤에도 쭉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인데 성열 씨 내가 윤석열 씨한테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네 선생 천공에 어느 면이 그렇게 존경스럽냐? 나 이거 궁금하다. 사법시험을 8차례나 낙방하는 동안에 역술 쪽에 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네. 이건 뭐 이미 막 보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그 사이비 그 도술인들이랑 그렇게 어울리고 도움받고 참 한심한 인간이다. 아니
그리고 가난한 집 사람들 같으면 구수까지 공부를 못합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라도 취직하고 내 후배 누구도 이름까지 돼버릴까? 나중에 그 변호사 사무장 됩디다.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으니까 뭐 변호사보다 더 똑똑하지. 그러니까 이놈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참. 근데 이놈이 부산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법무장관의 딸 이 일에도 이 새끼가 가담돼 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조국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분명히 그 딸 부산대까지 아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해요. 망할 놈의 새끼. 그러면 국민대 지 마누라 김건희 뻘쩡히 나온 일은 이 새끼들은 또 왜 이래? 이거 거기 국민대 교수협회 회장이라는 그 홍성거리 있지. 이 새끼는 완전히 극우 반동, 어마어마한 반동이야. 극우 중에서 그 지만원이 같은 놈들이거든. 그 아마 걔들이 지금 맡고 있을 건데 박형준이 딸은 또 거짓말인 줄 다 드러났는데 의부 딸이라서 처벌을 못 한답니다. 의부 딸. 참 씨발. 그럼 박형준이한테 그 딸은 형준이 아저씨 그렇게 부르나? 자,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지금 백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더 열심히 지키고 더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아직 멀었어요.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랑 얽혔다 하면 이재명은 더 손해라니까. 혼자 뛸 때가 훨씬 잘해요. 자, 감사합니다.